자, 이번 내용은 6장 3절 이제 그냥 간단히 쉘 방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뭐냐 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떠한 이제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구했었던 그 단면적을 적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맨 바깥에서부터 껍질을 한 번씩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 다 쌓아서 층층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제 이름을 쉘 방법 또는 이제 실린드리칼 쉘 메서드 해서 원통 쉘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제 기둥 껍질 방법. 저는 그냥 편하게 쉘 방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자 이제 그 삼청 공간에 있는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크게 그래서 앞에서는 단면적 적분 그 중에서 특별한 게 회전체의 부피였던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6장 2절 내용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였고요. 자, 얘는 단면적 적분이 아닙니다. 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 방법이죠. 예, 대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방법이니까 요 기본적인 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자, 그걸 자, 정적분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쉘 방법으로 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입체 영역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가 일단 이제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있는 거는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캡처해 온 건데요. 지금 y equal f of x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은 x축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함수 값이 양수인 걸로.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에 대한 범위가 a에서 b까지. 그래서 a에서 b, 요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요 연속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하고 x축 사이에 놓여 있는 평면 영역이 여기 지금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y축을 중심으로 돌려요. 예, y축을 중심으로 돌려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요 원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원통 부분이 없는 거고 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푸른색에 해당하는 요 평면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이제 한 바퀴 삥 돌려서 생기는 뭐 일종의 뭐 종 모양 같은 자 여기 하지만 가운데 원통 부분은 일단은 이 그림상으로 없는 요 부분에 부피 구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제가 워낙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먼저 지금 노트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한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그려서 지금 이거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건가 그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이퀄 a와 x 이퀄 b 사이에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y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삥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뭐 그림 좀 봅시다. 네, 위에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역시 못 그렸는데 그래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부분이 삥 돌아간 거예요. 자, 요거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이제 좀 이제 사과라고 생각한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사과 껍질을 맨 바깥에서부터 예, 아주 얇게 예, 사실 종이보다 더 얇아야 되겠지만 예, 이제 A4 용지의 그 두께만큼 아주 얇게 계속 돌려서 예, 180 아니 360도 돌려가지고 한 번씩 돌려서 깎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부터 예, 그냥 편의상 요거를 삥 돌려서 생기는 요만큼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얘는 평행 어 정육면체예요. 왜냐면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두께가 이제 델타 X가 될 건데요. 이거를
요거를 이제 한 바퀴 삥 돌려서 생긴 요거를 딱 컷한 다음에 딱 펼치면 그게 직육면체가 됩니다. 이렇게 직육면체. 그때 이 직육면체 요 높이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요 x축에 있는 a, b를 n등분한 요 델타 x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델타 x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또 한 번 삥 돌려서 생기는 거를 또 딱 잘라서 펼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하나씩 요만큼씩 삥 돌려서 생기는 직육면체 또 이제 잘라서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걸 층층이 쌓는 거죠. 층층이 쌓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에 이제 부피. 그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쌓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쌓아가지고 뭐 부피 구할 건 아니지만 여튼 이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더 그려보면 자 이제 이 부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구간 AB를 잘게 잘라서 돌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 AB를 n등분 하는 거. 그럼 델타 x. 그래서 구간 AB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자, 요만큼씩 이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딱 돌려서 생긴 거, 딱 커팅해 이제 쭉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딱 펼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자, 세 번째도 역시 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삥 돌리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구간 AB를 n등분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A를 x0. 첫 번째 A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진 얘를 X1. 또 델타 X만큼 떨어진 얘가 X2. 그래서 요 밑변 해당하는 거를 균일하게 n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요 밑에는 델타 x예요. 요 소구간 하나하나의 길이는. 그러면 x1에서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게 요 높이거든요. 그러면 x1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델타 x 하면 얘가 요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한 바퀴 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한 바퀴 삥 돌아갈 때 그 반지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여기다가 다시 x1을 그러면 이제 요 길이 밑변이 여기 삥 돌아간 요 길이는 뭐가 돼요? 2파이 x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파이 x1 곱하기 다음에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f of x1 곱하기 델타 x. 그래서 요 부분은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삥 돌려서 생기는 직육면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직육면체의 부피. 이거를 이제 각 이 소구간마다 하나씩 요 직사각형들을 이제 빙빙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것들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부피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들을 n 개를 구해가지고 그거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썸메이션 2파이 xi f of xi 곱하기 델타 x i는 1부터 n까지. 그럼 이제 역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한 거는 요 윗부분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곡선인 자 얘를 돌려서 생기는 그 입체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구한 거는 요 위에를 딱딱 자른 거거든요. 이 x축의 평행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구간 AB를 더 잘게 자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의 두께보다도 더 얇게, 이제 나노 크기로 계속 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자, 얘네들을 다 합치면,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입체의 부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n을 무한대로 보내줘야지 잘게 잘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리미트 썸메이션, 얘가 인테그랄, x에 대한 범위는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델타 x가 dx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i 요 부분 뺀 그대로 2파이 x f of x, 바로 요 정적분이 지금 얘기한 그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y축을 중심으로 빙 돌려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이제 정적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요 공식에서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요때 요 2파이는 이제 상수인데 요 x의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x가 뭐였습니까? 아까 2파이 xi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그때 이제 요 xi가 반지름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요 x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축으로부터, 축으로부터 떨어진, 그래서 이제 삥 돌아갈 때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가 반지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축까지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고, f of x는 얘는 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예. 그다음에 f of 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자, 그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요 뒤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x는 반지름이어서 2파이 x가 한 바퀴 삥 돌아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직육면체의 이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그때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x. 그럼 그 직육면체의 세로 길이 f of x, 그 직육면체의 부피가 원래 델타 x인데 그게 이제 dx로 이제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방법, 자, 얘를 이제 쉘 방법이라고 하고, 이 방법으로 우리가 부피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1번,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보기에는 2번까지 풀 거고요. 그 뒤에 연습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y 이퀄 2x의 제곱 빼기 x의 3승, 그리고 y 이퀄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y 이퀄 2x의 제곱 빼기 x의 3승.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1장에서 요 다항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y 이퀄 x의 제곱, 자, 이제 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2 빼기 x 했을 때 일단 얘는 x의 3승, 3차 함수입니다. 근데 요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프 모양이 내려갑니다. 그때 이 3차 함수가 이 x축하고 만나는 x 절편, x 이퀄 2가 되고 x 이퀄 0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러면 0에서 또 만나고 2에서도 만나는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x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x 이퀄 0에서는 중근이에요. 중근일 때는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2에서는 그래프를 직선 x축을 그대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랜스버스 가로지른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렇게 되고, 이제 대략적으로 그린 게, 그러면 요 y 이퀄 0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y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그래프, 지금
0에서 2 사이에 있는 부분만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 그럼 뭐 정확하게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요 부분을 y축을 중심으로 돌려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쉘 방법으로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그 x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무의 x를 잡으면 결국에는 요 x에 해당한 얘가 y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빙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빙 돌아간 요 원의 길이, 그 이제 2파이 x. 그 다음에 그 x에 해당하는 요 높이, 그게 이제 함수값이죠. 그럼 여기서 높이가 뭐예요? 2x의 제곱 빼기 x의 3승. 네, 그거를 x는 0에서 2까지 적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2파이는 상수 앞으로 빼내고 0에서 2까지 2x의 3승 빼기 x의 4승 dx니까 자, 이거 4차 다항 함수니까 자, 이거 적분하는 거는 네, 별거는 아닌데 x의 4승이니까 여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에 x의 5승 0에서 2까지 그쵸? 그러면 이거 이퀄 2파이 x에다가 2 대입하면 2의 4승은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제 8이 될 거고 5분의 2의 5승은 32 그다음에 빼기 x 이퀄 0 대입하면 뒤에는 다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2파이 곱하기 5분의 바로 40 빼기 32 그러면 5분의 자, 요 값이 8이니까 16파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요 다음 문제는 이 부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앞에 6장 2절에서 한 예, 이제 솔리드 오브 리볼루션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거, 저 이제 단면적 접근하는 거 그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쉘 방법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적분식을 두 가지 다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평면 영역 y 이퀄 x와 y 이퀄 x의 제곱. 자,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T가 이렇게 돼요. 자, 얘를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D 부분을, 요 D에 해당하는 부분만 Y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생기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쉘 방법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D 영역에 있는 요거는 X축에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영역이 되겠어요. X의 제곱과 X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퀄 하면 X 이퀄 0하고 X 이퀄 1이 나오겠죠. 그래서 X 이퀄 0, 1. 그럼 이제 적분 0에서 1 사이에서 뭐를 이제 적분해주면 되냐면 자, 2파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무의 x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2파이 x 곱하기 요 x에 대응하는 요만큼 자, 아까 높이라고 그랬어요. 요 평면에 있는 요 영역에 x의 위쪽에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곱하는 부분이 아까 그 돌아갈 때 그 직육면체의 그 결국엔 이제 그 세로 길이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 높이였어요. 그래서 요 높이는 결국에는 뭐냐면 x에 해당하는 요가. 그러면 이제 x죠. 거기에서 요거를 뺀 요 길이니까 요 높이가 뭐냐면 x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곱하기 x 빼기 x의 제곱. 그러면 이거 이퀄 2파이 앞으로 빼고 0에서 1까지 자, 얘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x의 3승 dx. 그쵸? 그럼 요 함수 적분 3분의 1 x의 3승 빼기 4분의 1 x의 4승 0에서 1까지 그러면 이퀄 2파이 곱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4, 3, 12분의 1 그래서 2파이를 곱하면 이제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쉘 방법을 구했는데 지금 똑같은 이 영역, 이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 앞 6장 2절에서 한 솔리드 오브 리볼루션 방법으로 한번 계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예,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느냐 한번 이제 그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Y축으로 돌렸기 때문에 적분하는 식을 세워보는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y 이퀄 x였죠. 아까 y 이퀄 x 그리고 자 이렇게 y 이퀄 x의 제곱. 그럼 이제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y축을 중심으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 오브 리볼루션 그 회전체 부피 구하는 걸로 하게 되면 무엇을 일단 먼저 돌려야 되냐 하면 얘를 요 곡선을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부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 안에 있는 얘를 또 돌려서 생기는 요 부분에 즉 이제 원뿔 모양이 되겠죠. 요 원뿔 모양의 부피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을 y축으로 중심을 돌려서 생긴 입체 영역의 부피를 회전체 부피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y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회전체 부피 구하는 공식으로 하려면 얘는 이제 적분을 x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y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y 이퀄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점이 y 이퀄 1. 그래서 0에서 1까지 y로 적분. 이거를 y로 적분인데 일단 먼저 요 함수 자 얘가 뭐냐 하면 y 이퀄 x의 제곱인데 자 얘를 y축 중심을 삥 돌려서 생기는 요 원판 자 원판 반지름이 뭐가 되느냐 자 이때는 이제 여기 독립변수가 y거든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요 길이는 x에 해당하는 거예요 y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 값을 알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x 이퀄 루트 y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y에 대응하는 x 값이 루트 y.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루트 y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 원판의 반지름이 루트 y. 그러면 요 원판의 넓이는 뭐가 돼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파이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바로 요 값이 뭐냐 하면 자, 요 곡선을 y축 중심으로 삥 돌려서 생기는 요 통째
이제 어쩌면 이제 밥그릇 모양이죠. 이 밥그릇 모양의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빼줘야 돼요? y 이퀄 x. 예, 얘를 돌려서 생기는 요 안쪽에 있는 요 원뿔 모양의 부피를 빼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빼줄 겁니다. 뭐, 이 원뿔의 부피를.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y가 0에서 1까지. 대신에 이때는, 자, 지금 너무 복잡한데 그림이, 예, 이거 조금 지우면 없어. 예. 자, 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요 y에 대해서 요 길이. 자,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냥 이거 y 콜 x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지름, 예, 그 자체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x 이퀄 y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이 뭐다? y예요. 그러니까 y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해주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어떤 부피에서 요 안에 원뿔 모양의 부피를 뺀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적분을 이제 적분식을 두 개로 세웠는데, 통상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세우는 걸로 해서 어떻게 세우면 되냐 하면, 자, 여기 0, 1 똑같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y로 적분해 주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 피적분 함수 파이 루트 y의 제곱이니까 y 빼기, 자, 예, 파이 y의 제곱. 그러면 이제 요 파이, 예,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적분식 바깥으로 빼주면 파이 곱하기 0에서 1까지 y 빼기 y의 제곱 dy.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자, 얘가 또 이제 간단한 적분이죠. y로 적분하는 거. 그래서 이거 이퀄, 자, 2분의 1 y의 제곱 빼기 3분의 1 y의 3승 0에서 1까지.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가 6분의 1. 그래서 6분의 파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에서도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쉘 방법으로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전체 부피 구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으면 같이 둘 다 구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각자 스스로 한번 터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